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글귀 하나를 보고 왔습니다.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 하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참 좋은 말이죠. 좋긴 뭐가 좋아요. 바가지 긁는 말이지. 좋아요? 좋냐고. 이 말은 곰돌이푸가 한 말입니다. 곰돌이푸는 누구예요? 곰탱이에요. 곰탱이한테 힘든 일이 뭐가 있다고 위로랍시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지도 안 입고 말이야. 솔직히 행복하라고 행복한 일 안 생기잖아요. 힘든데 힘내라 한다고 힘 안 나잖아요. 그냥 괜히 트집 잡힐까봐 눈치 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기는 거지. 진짜 힘든 사람한테는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네, 이제부터는 앞선 영상에 있었던 이제 자막 스타일 총 5가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가운데에 자막이 위치해 있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디오 트랙 3번에 있는 것에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은 안 보이죠? 그러면 앞서 있었던 자막과 같은 자막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T고요. 문자 도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좌클릭 딱 찍어주세요. 인사로 시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기본 형태로 바꾸고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기본 그래픽 패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기본 그래픽 패널이 없다면 메뉴에 영어로는 윈도우, 한국어로는 창이라고 적힌 곳에 가서 기본 그래픽 패널을 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적었던 안녕하세요 라는 글자가 여기 있죠. 좌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다 뜨게 됩니다. 먼저 글자 텍스트를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겠죠. 텍스트 가운데 정렬 맞춰주고요. 이제 이 화면의 정가운데에 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및 변형에서 가로 가운데 그리고 세로 가운데를 각각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여백의 정가운데에 자막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영상이 어땠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가운데에 굉장히 작게 있죠? 글꼴은 푸른 전남체에 57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간도 1000으로 늘려놓은 상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선택, 글꼴, 푸른 전남 찾아주겠습니다. 푸른 전남. 자, 모양에서 7 클릭을 해서 흰색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그러면 글자가 흰색이 되었죠. 자, 글자의 크기 47 정도 주겠습니다. 자간 늘려주겠습니다. 자간 1000으로. 사실 1000이 최대라서 더 늘리고 싶긴 한데 여기서 더 못 늘리는 게 아쉽긴 합니다. 처음하고 똑같은 자막이 만들어졌죠. 글자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첫 번째 자막 스타일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다음으로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 주겠습니다. 복사하는 키는 Alt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끌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텍스트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글꼴 바꿔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한번 다른 글꼴, 다른 크기로 줘보겠습니다. 신용복체가 또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이걸 써보겠습니다. 글꼴 좀 더 늘리고요. 크기 늘리고 자가는 다시 0으로 맞춰주고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 이렇게 자막이 또 들어갔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자막 형태였고요. 다음 걸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BGM이 끊기면서 멘트가 바뀌는 구간이었죠. 글꼴에 몇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200% 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글꼴도 바뀌었고 선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넣어줬습니다. 다시 화면 맞춰주고
비디오 트랙 3번 눈 꺼주고 텍스트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 화면에 클릭, 텍스트 클릭, 화면 가운데에 맞춰줘야겠죠? 자, 가운데 정렬, 텍스트 가운데 맞춤 클릭, 그리고 화면 가운데 정렬 클릭. 그러면 화면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왼쪽은 X축, 그리고 오른쪽은 Y축입니다. 마우스로 좌클릭 유지한 상태로 드래그 왼쪽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위아래로 자막이 움직입니다. Y축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텍스트 크기 만져주겠습니다. 44보다 훨씬 크게 한 120 정도 줘볼까요? 그리고 자간 지금 431 들어가 있는 거 0으로 수정합니다. 글꼴 말로 하는 그 느낌 표현도 중요하지만 느낌을 받아주는 글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대 프리덤 정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180도 반전됐기 때문에 글자 색도 같은 색깔보다는 좀 더 강렬한 색깔 쪽, 좀 더 붉은색으로 주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단색 확인. 7 밑에 선이 있습니다. 선 옆에 체크박스 클릭. 지금은 선 폭이 1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좀 크게 늘려주겠습니다. 한 15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선이 두껍게 들어갔죠. 자, 근데 이중선으로 이 멘트를 좀 더 강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선은 검은색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선을 추가합니다 라고 뜨는 플러스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선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먼저 색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선 두께는 12 주겠습니다. 효과를 하나 더 주겠습니다. 어두운 영역, 어두운 영역이 그림자를 뜻합니다. 어두운 영역 체크박스 클릭, 그리고 색깔 상자 클릭, 색상 피커 나오죠. 검은색으로 끝으로 맞춰줍니다. 확인. 자, 여기 밑에 있는 수치들을 이제부터 건드려 줘야 해요. 가장 위에 있는 불투명도는 저는 보통 한 85 정도 주는 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크기가 0이었는데 그림자 크기를 늘리니까 글자 밖으로 그림자가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거리를 조정을 한 10 정도로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밑에 있는 흐림 효과를 좀 주겠습니다. 흐림 효과를 한 100, 110 정도 줘서 충분히 그림자가 퍼지는 효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일부분을 색깔을 바꾸는 방법. 아무거나 한번 쳐볼게요. 비디오 트랙 6번 눈 꺼서 텍스트 안 보이게 해주고요. 텍스트 하나 아무거나 쳐보겠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에서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곰돌이 푸예요. 그러면 곰돌이 푸에만 색깔을 노란색을 입혀줄 건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픽 패널 들어가서 그냥 색깔을 바꿔주면 노란색 선택 혹은 스포이드를 딱 찍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색상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노란색 적당한 거 클릭 확인. 그러면 내가 드래그해서 선택해준 글자만 색깔을 바꿀 수 있죠. 네,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어떤 자막이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뒤에 있는 텍스트 박스의 길이도 바뀌어주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비디오 트랙 3번 눈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하나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항상 텍스트 가운데 가로 맞춤하고 화면에서도 가운데 맞춰주고 Y축 만져줍니다. 텍스트 위치를 잡으셨다면 이제 배경 넣어줄 거예요. 배경 뒤에 체크박스 클릭, 그리고 색깔 클릭해서 완전히 검은색으로 적용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적용이 되었죠. 확인. 그리고 첫 번째 칸에 있는 불투명도 제가 좋아하는 85가 들어가 있죠. 85 말고 90 줘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하게. 크기는 지금 12.6 들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지금 12.6을 늘리면 이 텍스트 박스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키워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키우면 배경의 크기가 47이 되니까 텍스트보다 배경이 훨씬 커졌죠. 여러분들 입맛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봤을 때 너무 딱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넓혀주시면 됩니다. 화면 맞춰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다면 이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텍스트 박스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어떤 게 들어간지 기억나시나요? 5번째 재생해 보겠습니다. 유튜버 분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기 채널의 특성에 맞는 자막을 자체로 제작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지금 텍스트가 하나 있고 그 밑에 하나가 더 있죠. 기본 자막이란 이름으로 이거는 이미지를 넣은 겁니다. 프리미어 안에서 만들어주기는 좀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보통 자막을 만들어서 png 파일로 집어넣게 되죠.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을까요? 자막바를 만들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이번에 사용을 해봤습니다. 보통 포토샵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배경 하나 넣겠습니다. 도형 색깔 조금 밝게.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름 뒤에 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도형 윤곽선을 따로 만들어서 넣어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텍스트에 윤곽선이 있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이거는 상단에 있는 도구에서 사각형 둥근 모서리 선택해서 저는 만들어 줬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나 만들고요. 컨트롤 해서 복사, 크기 조정, 그리고 색깔 좋습니다. 두 개 선택해서 흰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 기본 색상 저는 선택했습니다. 파란색, 그리고 두께 한 2포인트에서 3포인트, 한 3포인트. 네,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자가 들어갔죠. 그림자는 뭘로 넣었을까요?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로 복사해줍니다. 복사해서 위치 적당히 잡아주고요. 순서상 뒤로 좀 보내줬습니다. 뒤로 보내서 자, 위치 적당히 잡아주고요. 지금 흰색이 거뭇거뭇 보이는데 도형 채우기도 같은 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다음으로 여기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두 개도 도형에서 하나 가져왔겠죠. 도형 보시면 순서도에 하나 있습니다. 양쪽 끝이 둥근 모서리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적당한 크기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었다면 요거를 두 개의 그림 사이에 끼워줍니다. 하나 더 복사해서 끼워주고 위치 조정해주고 두 개 선택해서 색깔은 조금 더 진한 걸로 선택해 줬습니다. 남색 선택, 윤곽선 없음. 이거를 내보내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 다 삭제해 주시고요. 이제 내가 만들어준 자막바만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 그림으로 저장. 지금 보시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기본 자막이 있는데 기본 자막 2라는 이름으로 하나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JPG가 아니라 PNG 형식으로 해주셔야 이제 뒤에 있는 배경이 투명하게 들어가져요. 그리고 저장. 자, 이거를 프리미어에 어떻게 넣느냐 이건데 기본 그래픽 패널로 들어갑니다. 단 하나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새 레이어가 있습니다. 새 레이어 클릭해 주세요. 텍스트 만들 수 있고 사각형 타워 만들 수 있는데 밑에 파일에서 라고 있어요. 파일에서 클릭.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줬던 기본 자막 2 클릭해 줍니다. 열기. 그러면 내가 만들어준 png 파일이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도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 이미지 클릭해서
위치 잡아주면 됩니다. 위치 이렇게 잡아주고 적당한 곳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줬다면 자, 한 번 더 새 레이어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텍스트 레이어가 기본 자막 툴 위에 하나가 이렇게 생기죠. 화면에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거를 위치를 또 따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왼쪽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서 뒤에 있는 배경 꺼주고 글자도 텍스트 가운데 맞춤 해주고 적당한 위치에 잡았다면 이제 7 색상 자 스포이드로 찍어서 자막 바에 맞는 색으로 뽑아주겠습니다. 전 좀 진한 거 쓰겠습니다. 선택 글꼴 자막 글꼴을 선택하실 때는 이제 충분히 시인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두껍고 잘 보이는 글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내가 마음대로 수정해 주고 내 마음대로 적는 텍스트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내용이 바뀌게 하고 싶으면 다시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드래그 딱 해주시면 하나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끝나게 됩니다. 영상에 들어가는 자막 그 자체가 채널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셔야 하시고요. 그리고 글꼴, 색상, 크기, 그리고 자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만 바뀌어도 느낌이 확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가지고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좀 어떡할까 싶었습니다. 수업 영상을 또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또 제가 하고 영상 보여주고 이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영상에는 없는 것들로 제가 오늘 보충 수업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소스 모니터에서 화면의 중심이 어디인지 가늠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 화면 전체에 검은색 톤을 얇게 까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제 교육 영상 보면은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상단에 검은색 막대 두 개가 검은색 막대 두 개가 위아래로 나타나요. 마치 영화관처럼요. 그래서 이 위아래로 검은색 막대 넣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지금 보고 있는 소스 모니터에 이 전체 화면을 스크린샷 찍어서 내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 중심이 어디인지 가늠하는 방법. 이 기능은 보호 여백이라고 해요. 우측 하단 이 소스 모니터 패널 있죠? 이 전체에서 약간 오른쪽 아래의 시선을 좀 보내보면요. 플러스 모양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단추라고도 하고 단추 모음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눌렀을 때 단추 편집기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지금부터 딱 두 개만 우리는 꺼내 올게요. 하나는 여기 있는 카메라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메라 옆에 있는 사각형 두 개짜리 있죠. 얘를 꺼내 올 거예요. 꺼내오는 방법은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로 끌어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클릭해서 얘를 여기 내가 원하는 곳에다 끌어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나가주고요. 이 친구를 먼저 켜주세요. 그러면 자 소스 모니터에 하얀색 박스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한 개, 두 개 생겼습니다.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정중앙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왼쪽 한쪽이나 아니 오른쪽 어디 한쪽 아니면은 어디 귀퉁이에다가 뭐 새로 자막을 쓴다거나 할 때 내가 이 자막을 어디에 배치할까? 이게 좀 중간보다 높지는 않을까?
약간 요거를 보는데 좀 유용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보통 여기에다가 이미지 같은 거 넣을 때 이게 중간에다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자막을 좀 왼쪽이나 오른쪽 이런 곳에다가 보낼 때 화면 중간에서 이제 왼쪽 끝에서 이제 오른쪽 중심까지 사이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할 때 주로 이 기능을 켜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켜놓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인코딩 할 때 상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X축, Y축 움직여서 여기가 대충 중간이겠구나. 여기가 중간에서도 좀 위겠구나. 화면 밖으로 안 잘리겠다. 약간 이렇게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영상 하나 잡고요. 좀 큼직하게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 살짝 재생해 볼게요. 이것보다 좀 더 밝은 게 좋겠다, 그죠? 네.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화면이 좀 밝습니다, 그죠? 내가 그런데 여기에 왠지 하얀색 자막을 자꾸 쓰고 싶어요. 약간 무드 있게 하얀색 자막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화면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소스 모니터에 있는 게 좀 밝으면 밝을수록 이 하얀색 자막은 눈에 안 띄겠죠. 그러면 이 자막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 주위를 어둡게 만들면 되겠다, 그죠? 방법은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 패널로 들어가서요.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새 항목 들어가면 저희가 원래 시퀀스 만들 때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죠? 원래 우리가 시퀀스 할 때 이 항목을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좀 아래로 내려가 보면요. 검정 비디오라고 있어요. 검정 비디오 있습니다. 검정 비디오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검정 비디오. 그러면 새 검정 비디오라고 뜨면서 폭, 높이, 그리고 픽셀 종이비에서 정사각형 픽셀까지 나옵니다. 확인 눌러주십시오. 확인 눌러주세요. 자, 우리 프로젝트 패널에 검정 비디오가 생겼습니다. 이 검정 비디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해서 끌어 넣어 줄 거예요. 넣어보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끌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정 비디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화면 전체 있죠? 이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검정 비디오를 위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끝을 좌우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헤더를 갖다 댔을 때 재생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검정 비디오가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눈을 꺼보면 밑에 영상이 그대로 출력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검정 비디오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기본 그래픽 말고 효과 컨트롤 패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투명도를 건드려 줄 거예요. 지금 불투명도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저는 한 70 정도 줘보겠습니다. 70 정도 주니까 영상 위에 약간 검게 레이어가 쓰여졌죠. 불투명도 한 80, 90 한번 줘볼까요? 80, 90, 점점 어두워지죠. 95, 99 하면 이제 계속 어두워집니다. 불투명도 0 하면 아예 안 보이고요. 저는 뭐 보통 70에서 80 약간 그 정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검정 비디오 여기 있고요. 이것도 레이어 개념이다 보니까 밑에 여기는 이제 밑에 있고 검정 비디오 사이에 있으니까 자막은 이 위에다가 얹어줘야
검정 비디오 위에 하얀색 자막이 올라가서 제대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얀색 자막을 이렇게 넣어줬을 때, 자, 검정 비디오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흰색 글씨가 보이는 정도가 다르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브이로그 같은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내가 어떤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 위에 검정 비디오를 한 불투명도 70 정도 깔아놓고 그 위에 하얀색 자막을 쓰면 이제 자막에 대한 집중도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방법, 위아래로 검정색 막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스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위아래로 검정색 막대를 줘보겠습니다. 요렇게요. 도구 보면은 여기 펜 있거든요. 펜을 이제 마우스 좌클릭 꾹 누르거나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마우스 좌클릭으로 꾹 눌렀을 때 자, 총 3가지 메뉴가 또 뜨거든요. 사각형 선택해 주세요. 이제 이 마우스가 어떤 관용 모양처럼 바뀌었어요. 이거를 소스 모니터 위에서 사각형 하나 길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근데 지금 회색이고 좀 크기도 안 맞죠? 그러면은 뭐다? 늘려주면 된다. 양쪽 끝. 약간 얘는 화면 밖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화면 밖으로 배치 줍니다. 길게 넉넉하게요. 색깔도 검정색으로 바꿔줘야겠죠. 기본 그래픽 패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그래픽 패널 들어가면 여기에 모양 1 우리가 만들어 준 거 있죠. 그리고 시선 내려와서 7 클릭해서 바꿔주겠습니다. 7 클릭해서 검은색 좌측 위로 쭉 당겨주고요. 확인. 그럼 이제 반 온 거예요. 자, 얘를 화면의 맨 밑으로 보내야겠다, 그죠? 근데 화면 맨 밑에 딱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정렬 및 변형에서 여기 아래에 맞춤이 있거든요. 왼쪽에서 3번째 얘를 클릭해 주면은 네, 모니터 상의 아래에다가 맞춰줬습니다. 그죠? 화면에 딱 맞춰서 밑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다시 화면 맞춤 해주고, 자, 밑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위에도 얹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복사할게요. 복사 방법은 자, 이 사각형을 클릭해 주세요. 사각형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왼쪽 위에 모양이 하나 복사가 돼서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얘는 뭐다? 얘는 뭐 색깔하고 다 정해졌으니까 얘는 이번엔 위로 보내줘야겠죠. 요 위치로요. 그러면 이번에는 위쪽 정렬, 화면 위로 맞춰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도 들어갔다, 그죠? 내가 굳이 이제 화면 비율을 뭐 영화관 비율처럼 안 맞춰줘도 이렇게 영화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 뭔가 살짝 제대로 안 맞춰줬어요. 약간 1픽셀 정도 높여주겠습니다. 갔다가 위로 살짝,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픽 네모 그림을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영상 길이만큼 늘려서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비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반틈 정도만 효과를 넣을게요. 재생했을 때 스푼이 보이다가 네, 위아래로 검은 막대가 들어가니까 약간 영화관 비율이 됐습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클릭해서 컨트롤 D, 디졸브 기능을 넣으면 서서히 막대가 생겨난다. 부드럽게.
일단 네 번째로 화면 스크린샷 내보내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포토샵을 쓴다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혹은 그림판 뭐 다른 그림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자막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내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소스 모니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딱 이 장면, 이 컷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단추 통해 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넣으라고 한 것 중에 하나 있죠. 여기 카메라 모양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 기능하는 친구예요. 다행히. 클릭을 했을 때 프레임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프레임 내보내기가 뜨는데 얘를 보면은 이름 지정해 주는 거 있고 형식, 경로 있습니다. 경로를 바꿔주고 싶으면 찾아보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프레임을 밖으로 내보냈다가 또 이 프로젝터를 바로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터로 가져오기 이거를 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바탕화면으로 내보내 볼게요. 이름은 좀 알아보기 쉽도록 숟가락, 형식은 JPG, 찾아보기, 네, 바탕화면에 폴더 선택, 확인. 자, 그럼 뭐 딱히 바뀐 거 없죠. 바탕화면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바탕화면으로 나가니까 여기에 숟가락이 생겼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소스 모니터에서 보고 있던 이 프레임이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파워포인트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이번 2주차 수업을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서 자막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했을 거예요. 프레임을 이렇게 이미지로 내보내서 얘를 파워포인트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파워포인트 16대 9 비율에 딱 맞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막바를. 그러면 내가 프리미어 안에서 만들어 주는 것보다 좀 더 익숙하고 직관적인 환경에서 자막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사각형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이 정도 크기면 되겠다. 여기서 뭐 동그라미, 그래서 사람 얼굴은 한 요 정도 크기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각형 넣어서 여기에는 사람 이름하고 나이가 들어가게 하자. 여기서는 또 뭐 크기 조정도 자유로우니까요.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밖으로 프레임을 내보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 자막 크기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실컷 프리미어 안에서 뭐 자막바 만들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다가 영상 다 만들고 인코딩해서 내보내보니까 또 자막바가 생각보다 작네, 생각보다 크네, 이거 다시 수정해야겠네, 이거 이러기는 벌써부터 생각해도 좀 머리 아프다, 그죠? 이 방법을 쓰면은 좀 더 쉽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자막바 안에 사진을 넣을 수 있나요? 한다면요. 자, 여기서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해서 프레임, 얘는 프로젝트로 바로 가져올게요. 프로젝트로 가져오기 클릭을 하면 확인했을 때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여기에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 가져와 보면은 뭐 네, 이 이미지 그대로 들어왔네요. 자, 동그라미 친구가 하고
여기서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새 레이어에서 파일에서 있어요. 파일에서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탕화면 잡힙니다. 자, 이미지 가져옵니다. 열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도 들어오고 동그라미도 둘 다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동그라미 안에 사진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동그라미 위에다가 잡아주고요. 예, 위치 잡아주고 크기 적당히 조절해주고 여기에 모양 마스크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자, 원 안에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라고도 하죠. 이제 포토샵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이제 원이나 네모 이제 그림 안에 사진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전을 누르면은 원 밖에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재생하면 이 뒤에서도 계속 재생되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쓰게 될 텐데요. 네, 다른 것들 다 지우고 자, 여기 자막 하나 있어요. 이 자막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타일 그대로 이 자막 그대로 쓸 거예요. 만약 영상 10분이면은 10분 내내 내가 이 자막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막을 내가 계속 복사해서 써야겠죠. 복사 붙여넣기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는요. 얘를 그래서 단순하게 컨트롤 C가 복사잖아요. 글자가 흰색이 잘 안 보이네요. 잠깐요. 얘를 잘 보이게 얘를 이제 제가 영상 끝까지 쓸 거예요. 요래. 그러면 얘를 복사할 때 컨트롤 C 하고 만약 컨트롤 V를 한다. 자, 이것보다 더 잘 보이게 할 만한 방법 없을란가? 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데 들어가요. 컨트롤 V 또 해볼게요. V 계속 해볼게요. 그죠? 요 헤더 기준으로 해서 계속 뒤에 밀고 들어가죠. 컨트롤 V 하면 계속 영상 덮치면서 요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이 자막이 계속 얘 옆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요 생긴단 말이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Z로 돌아갈게요. 자, 원인이 뭐냐면 얘 때문이요. 얘. 이제 1주차에서도 우리가 얘를 건드려 봤었죠. 지금 얘가 비디오 1번 트랙은 켜져 있고 2번 트랙 꺼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셨을 때 비디오 1번 트랙 끌게요. 그리고 비디오 2번 트랙 킵니다. 그죠? 자, 얘는 끄고 반대로 얘는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볼게요. 컨트롤 V 했을 때 그죠? 내가 원하는 곳에 생겨요. 내가 비디오 트랙 3번에 자막을 넣고 싶다. 그러면요. 비디오 3번에 불 킵니다. 비디오 2번 트랙에 불 꺼요. 자, 컨트롤 V 합니다. 컨트롤 V 하면 3번 트랙 계속 생깁니다. 그죠? 4번 트랙 넣고 싶다. 그럼 3번 끄고 4번 넣습니다. 그러면 4번 트랙에 계속 생깁니다. 그죠? 내가 자막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넣을 건데 만약에 내가 4번 트랙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불을 다 꺼줘야 돼요. 이것도 우선순위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비디오 트랙 2번하고 4번 둘 다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1번 트랙에 가까운 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자, 2번, 4번 그래서 둘 다 켰다. 그럼 복사 붙여넣기 했을 때 2번 트랙이 되죠. 3번, 4번 켰을 때는 3번에 될 거예요. 볼까요? 3번에 될 거예요.
1번 트랙에 불 켜져 있으면은 1번 트랙 들어갑니다. 우선순위 개념이 여기 이 선 있죠. 요 가운데 있는 두꺼운 선. 여기로 좀 함몰된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뭐다? 1순위다. 끝날 시간이 다 와가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다행히 더 알려드릴 시간이 있어요. 이거 알려드릴 수 있을란가 안 될란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돼요. 만약에 프리미어 프로 2020이나 2021년 이상이면은 이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자, 자막 클릭했죠. 수정하고 싶은 자막 요리 클릭합니다. 약간 아래로 내려와 보세요. 모양에 7 있죠. 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라데이션 어떻게 넣어요? 할 수 있어요. 나 자막에 그라데이션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색상 필터 얘 눌러보세요. 단색. 클릭하면 선형 그라디언트, 방사형 그라디언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면은 네, 막대기가 하나 더 생겨요. 여기서 빨간색에서 흰색 가죠. 여기서도 빨간색에서 흰색 가죠.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어줄 수 있습니다. 선형 그라디언트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빨강 그리고 하양 이렇게 칼로 나뉘듯이 색깔을 두 개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려서 헷갈릴까봐 모르겠네요. 자, 밑에 있는 막대기 있죠. 색깔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막대. 얘 두 개를 가운데로 한번 모아보세요. 자, 얘를 가운데쯤 보내고 오른쪽에 있는 거 또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가 점점 없어지죠. 두 점이 맞물리니까 그라디언트가 없어지고 색 두 개가 요 칼처럼 나뉘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그라디언트 없이 색 두 개가 나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많이 보시면은 이런 스타일 많이 보였을 거예요. 이제 그라디언트도 아닌 것이 글자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색이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자막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앵글은 요 앵글을 약간 건드려 주셨을 때 앵글 54도 주니까 여기도 글자 전체 54도로 다 들어갔죠. 요 방법 아시면은 꽤 유용하게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크게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총 크게 알려드린 것은 총 4가지인데요. 4가지 중에서도 그 외에도 뭐 2개 정도 더 팁처럼 알려드렸죠. 여백 기능을 통해서 이제 테두리 내가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프레임 내보내기를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소스 모니터에 그대로 이 프레임 그대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세 번째,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줘서 영화관 느낌을 낼 수 있다. 또 화면 전체 검정 비디오 깔아주는 거.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또 마주할 수 있는 문제인 복사 붙여넣기 기능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알려드렸습니다.